자, 여기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자료 하나씩 가져가세요.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앉을 거면은 들어온 학생들한테 자료 하나씩 줘야 돼. 아니면 요쪽 책상에다 놓던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한국말과 다르게 의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은 단어만 알면 끝나죠. 독해를 한다는 것만 전제를 했을 때 영어란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덩어리 구성하는 요소만 너희가 빨리 파악하면 단어만 하면 끝나요. 독해만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독해를 해놓고 나서 전체 글이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건 안 해요. 오로지 어떻게 영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특징, 의미 덩어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의미 덩어리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가 요것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집중해서.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이 오면 좋은데 우리 편도연 학생 1번 문장은 딱 한 군데를 나눌 수 있죠. 어디를 나눌 수 있죠? 노은. 어디로? 앞으로. 그러면 편도연 학생은 왜 여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문장이 끝나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의미 덩어리 나누는 규칙은 기억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베이스로 주어, 동사,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투부정사, 전치사 이런 구조로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있는데 갑자기 known이란 말이 등장하죠. 얘는 동사가 아니지.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안성천 학생, known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뜻을 묻는 게 아니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정진혁 학생, known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심수진 학생? 아닌데. 좋은 추리였어요. 편도현 학생? 어? 현재 분사는 ing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최유진 학생 얘는 뭐예요? 분사 구문은 분사로 시작해서 뒤에 문장이 쭈루룩 나오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그럼 느닷없이 과거 분사가 나온다는 건 문장이 이게 과거 분사는 뭐뭐 하게 된으로 해석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질감이 등장하는 거죠. 편디는 학생 말처럼 여기까지 딱 문장이 됐는데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는 신호가 온다는 거지.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가장 오래된 과학이다 이거죠. 가장 오래된 과학이다. 그 다음에 known 뒤에 이제 전치사가 나올 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 우리 이미 배웠던 겁니다. known 뒤에는 전치사가 to, as, for. 물론 by가 나올 때도 있어요. by가 나올 때도. to가 써 있으면 그 뒤에는 사람들이 나오고 as가 써 있으면 역할이 나오고 for이 써 있으면 특징이 나옵니다. by가 써 있을 땐 행위자가 나오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to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진이고 as가 붙어 있으면 역할로 알려진이고 특징이면 특징으로 알려진이고 이렇게 독해가 돼요. to 뒤에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이죠. 이것은 가장 오래된 과학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리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과학이다. 이런 말이지. 저거 하나 가져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걸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시간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표현은 자동으로 우리가 따라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것은 잘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 하나만 나누면 끝나지요. 장준혁 학생 어디를 나누면 좋을까요? 전치사죠, 전치사. 여기를 딱 나누는 겁니다. 여기도 물론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룩겟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표현이야. 룩겟은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별들을 봤다 이거죠. 근데 in wonder이라고 써 있어요. 일단 wonder는 동사로 쓰이면 궁금해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경이, 신비로움 이런 뜻이야. 그러면 in wonder는 경이를 가지고 뭐 신비로움의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경이를 가지고 신비로움 안에서 별들을 봤다.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 문장 갑시다. 자, 이제 문장을 나눠봅시다. 우리 최유진 학생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전치사. 그 다음에 안성찬 학생 어디를 나누면 좋을까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세 덩어리로. 해석하면 간단하지. 그러나 그들은 아니면 그것들은 자 리밋은 제한시키다야. 항상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가 써 있을 때 이거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독해를 잘해야 돼요. 출석하고 소독하는 게 잊지 말아요.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원래 과거 분사의 동사형, 동사 원형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아쉬움이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를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과거 분사로 쓰여 있는 동사 원형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구분을 못하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과거 분사의 원래 동사는 리밋입니다. 리밋. 리밋은 무슨 뜻이야? 제한하다야. 제한하다나 제한시키다야.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비동사 과거분사가 나와 있을 때 항상 이 과거분사 원래 동사 원형의 뜻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가 되면 원래 동사의 뜻에 뭐뭐 하게 되다 이거 붙이면 거의 다 통해요.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제한되다죠. 제한되다. 그들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안 될 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뭐를 봤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는 뭐뭐하게 되다로 해석하거나 뭐뭐를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통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되었습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전치사 바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왓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특히 고등학교 영어에서 왓을 딱 만났을 때 얘가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의문사 무엇 이걸로 해석이 되는지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잘 모른다고 칩시다. 잘 모른다고 쳐요. 그럼 일단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무엇으로.
자, what they could see는 무엇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야. 무엇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야.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를 한다면. 근데 요 앞에 by가 있죠. by. 비동사, 과거분사, by. 수동태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 수동태할 때. 이때 by가 뭐뭐에 의해서잖아. 수동태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그들은 제한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볼 수 있었는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무엇을 그들이 볼 수 있었는지에 의해서 그들은 제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자, with their eyes alone. 자, 언론은 혼자예요. 혼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언론을 가지고 그들의 눈 혼자서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잘 기억하십시오. 언론이요. 실제로 only로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언론이. 그들의 눈으로만, 오직 그들의 눈으로만 이런 말이지. with는 가지고 뭐뭇으로 뭐뭐와 함께는 당연한 거고, 그들의 눈, 오직 그들의 눈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그럼 합치는 겁니다. 세 개를. 자, 그러나 그들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오직 그들의 눈을 가지고 이런 말이지. 이해하게 되잖아.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었구나. 저 위에 별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도 만들고 그 별에 뭐 그 주술 같은 거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고 많은 그 점괘를 보고 그러죠. 자, 이제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만 나누면 되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시간 앞에 오버이 나와 있으면 뭐뭐를 넘어서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을 넘어서니까 2000년보다 훨씬 전부터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되게 쉽죠. 그들은 봤어요. 크기와 색깔과 밝기를 봤어요. 뭐에? 별에. 별의 크기와 색깔과 밝기를 봤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지키면 이렇게 해서 그래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들은 크기와 색깔을 그들은 봤습니다. 크기와 색깔을 그리고 별의 밝기를. 아니죠. 오브 스타스는 size, color, brightness 세 개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점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자꾸만 좀 더, 한 번 더, 두 번 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마지막 문장인가요? 더 있나? 마지막이네. 자, 이걸 보세요, 이제. 나눌 게 좀 많아 보이죠?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자, 이거는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자, 그 다음을 갑니다, 이제. 접속사 and는 해석으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보자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투부정사가 나와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을 가면 투부정사를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 한 번 더 요렇게 나눌 수도 있죠. 요런 식으로. 요런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요런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그들은 봤어요. 봤죠. 뭘 봤어요? 별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언제 봤어요? 에즈가 나와 있죠. 계절이 바뀌면서 혹은 계절이 바뀔 때 봤어요. 독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덩어리들을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써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들은 봤어. 뭘 봤지? 별이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무슨 질문할지 모르잖아 내가. 근데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봤어? 언제 봤어? 어디서 봤어? 아,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도구? 도와줄 도구. 그들 자신을 도와줄 도구. 뭐 한다고 도와줘? 아, 하늘을 연구하도록. 그러니까 뒤에 의미 덩어리를 일단 나누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지. 그거는. 근데 이미 써 있단 말이야. 그 습관을 들이라고. 나랑 같이 수업하는 고등학생들은 잘할까?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뭐 있대요? 그럼 쭉쭉 나가는 거. 다 봤을 거야.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다 써 있거든.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 그냥 뒤에 써 있는 건데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은 봤어요. 뭘 봤어? 아, 별이 움직이는 걸 봤구나. 언제 봤어? 아,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이 바뀔 때 봤구나. 그러나 그들은 도구가 없었대. 무슨 도구인데? 그들 자신을 도와줄 도구가 없었다네. 뭘 도와줄 건데? 하나를 연구하는 거 도와주는 도구.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면 사실은 독해할 때 거의 30% 이상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의미 덩어리를 일단 내가 나눌 줄 안다. 큰 무리 없이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의미 덩어리 하나씩 해석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이것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독해하는 게 수월해져요. 쉬워집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독해를 해요? 일단 의미 덩어리도 안 나눠요. 가장 독해할 때 큰 벽을 부딪히는 이유는 의미 덩어리를 일단 안 나눕니다.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찾아 써놓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야. 막 그들은 뭐 여기 별이 움직이고 막 계절이 뭔 소리지? 도구도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단어를 알고 모르고는 다 떠나서 의미 덩어리를 나눠야 합니다. 영어란 말의 특징이야. 얘들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 너희가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 그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CNN 뉴스나 그 팍스 뉴스 같은 거 그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빨리 말해요, 얘들이. 근데 굉장히 빨리 말하는데도 잘 들어보면 의미 덩어리로 잠깐 쉬면서 말을 해. 그게 들려요. 영어 실력이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듣기 평가 있죠. 학교에서 하는 듣기 평가도 잘 들어봐요, 한번. 잘 들어보면 근데 학교에서 하는 듣기 평가는 이렇게 긴 장문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너희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수능용 듣기 평가 같은 거 들어오면 좀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확실히 드러나요. 확실히. 그걸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자료를 받았죠. 여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의 의미 덩어리를 얼른 나눠보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은 이제 현재 완료가 나와 있죠. 현재 완료가. 그 다음에 전치사가 요렇게 나와 있죠. 색깔로 해볼까요, 이것도? 자, 색깔로 하면은 요렇게 한 덩어리가 나누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전치사가 있어서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는데, 사실은 above부터 stretch까지는 의미 만드는 것에 나는 좀 길게 만드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게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학생은 above부터 stretch까지를 한 문장으로 쭉 가도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이건 이제 많이 배운 거죠. ever. 질문에 그 어떤 질문이냐면 현재 완료 질문에 ever이 써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bout what lies에서 이 lie죠. lie. 이것은 고등학교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lie와 lay입니다. 빨리 이거 외워야 돼요.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죠. 거짓말하다의 lie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다의 lie가 아니에요. 얘는 뜻이 뭐예요? 놓여 있답니다. 혹은 그냥 있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레이는 놓다야. 이 두 개가 왜 한국 고등학교 영어에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냐면, 라이의 과거형이 레이입니다. 과거 분사가 레인이고, 얘는 레이드예요. 첫 번째로 라이의 과거가 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수동태로 못 씁니다. 현도현 학생, 수동태로 절대 못 쓰는 게 라일까요, 레일까요? 항상 내가 학생들한테 수동태로 쓸 수 있니 없으니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동태의 3공식입니다. 공식 1번, 수동태 세 가지 공식 1번. 규빈이 1번. 목적어를 주어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수동태의 세 가지 공식 1번, 목적어를 주어로. 역으로 말한다면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건 절대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보세요. 요거 해석을 읽고 나서 무엇을, 누구를, 이게 되나 안 되나를 보면 되죠. 자, 놓여있다. 무엇을 놓여있다? 말이 안 됩니다. 놓다. 무엇을 놓다. 되죠? 그래서 라인은 절대 수동태가 안 됩니다. 놓여있다는 어디에, 언제, 어떻게 놓여있다는 말이 되지만 무엇을 놓여있다는 한국어 어법상 말이 안 돼요. 이건 한국어 어법상. 놓다만 무엇을 놓다가 되기 때문에 얘만 수동태가 될 수 있어. 그럼 보세요. 라인은 놓여있다야. 그러면 또 what이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이게 고민이 되지. 모르면 일단 의문사로 해보고 그게 이상하면 관계대명사 것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에서 왓은 거의 다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죠.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시의 거리 아래에 이거죠. 너는 지금까지 도시의 거리 아래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봐요. 이것은 훨씬 더 쉽죠. 의미 나가는 여기가. 요렇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죠. much는 여기서 심수진 학생 이때 much는 어떻게 해석돼요? 안성찬 학생 이때 much는 어떻게 해석돼요? 비교급 앞에 나와 있는 표현들 어떻게 해석돼요? 기억나요? 야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은 기본은 엠파스예요. 엠파스. even, much, for, a lot, still. 얘들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입니다. 훨씬.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거죠. 훨씬 더 많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 도시 거리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어.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이제 의미 덩어리를 색깔로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전치사로 시작하는 예. 소울 이잠플은 그냥 제낄게요. 제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는 내가 You might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해서 than을 요렇게 묶어버렸어요. 약간은. 근데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릴까 했더니만 뒤에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간단히 잘라버리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요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를 그냥 잘라버릴래요.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를 그냥 한 덩어리를 묶어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뉴욕시 아래에는 더 많이 있어 이렇게 되죠. 이 검은색으로 자른 걸로 하면 처음에 나눴던 걸로 하면 예를 들어 뉴욕시 아래에는 지하철 터널의 230마일보다 더 많이 있어 이런 말이지. 그리고 10,000마일보다 더 많이 있어 가스랑 가스관과 수도관이지. 가스관 수도관 11,000마일보다 더 많이. 지하철 터널은 230마일보다 더 많이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김포시는 이제 지금 골든 라인인가? 네, 그거 처음 생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하로 내려가면 그 어디 역이죠? 서울의 특정 역은 그 지하철역 내려가면
이게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됐다는 것 같은데 어떤 역 지하에 내려가면요. 더 깊이 내려가면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와요. 오래전 어떤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름 내가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 대통령이 대빵으로 있을 때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방공호를 만들어 놨어. 지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희한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영화 보면은 그런 영화 많잖아. 지하철 터널 내려가 가지고서 막 무슨 기지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재미난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긴 말이에요. 일단은 문장이 원어브로 시작했다. 이건 백발백중. 한국 고등학교 영화에서 문장이 원어브로 시작했다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동사가 뭔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동사가 뭡니까? 이 문장에서. 네. 최유진 학생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예요? 변도현 학생? 심수진 학생? 안성철 학생? 장준혁 학생? 최수현 학생? 박규빈 학생? 전부 다 한 명이 워즈로 하니까 전부 다 따라서 워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쭉 가다 보면은 얘가 요렇게 나와 있죠. 얘가 요렇게.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은 요렇게 얘가 나와 있고. 동사로 추정되는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제 문장이 꼬이죠. 자, 원어브는 오브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의미 덩어리를 나눠본다면 일단 원에다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전치사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지, 보이기 시작하지. 이 found가 동사냐, was가 동사냐,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found가 동사라면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발견했습니다. 뉴욕 거리 아래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뒤에 걸 무시하고 잘 들으세요.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뉴욕 거리 아래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많은 학생들이 어쩌라고 그런가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했다. 영어는 한국말과 달라서 굉장히 수학적인 걸 요구해요. 근데 그 수학의 수준이라는 게 몇 번을 말하지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정도 수준이야. 기하학 뭐 미적분학 이런 거 아니라고. 발견했대. 그러면 수진아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 뭐를 발견해서 뭐를. 근데 그게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이 found는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과거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나머지는 한 덩어리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독해를 해보면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 지금까지 발견된 뉴욕의 거리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면 뉴욕의 거리 아래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겁나 오래된 배 타이거다. 타이거였다. 이거죠, 이거.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덩어리만 나눌 줄 알고
동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 의미 덩어리 세트대로 독해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독해하는 일은 사실은 겁나 쉬워요. 독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독해를 해놓고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절대로 여러분 독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너희들한테 시키죠. 문장 하나씩 하나씩. 그 학생들 보면은 어디 막 중간쯤 가다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럼 왜 몰라요? 첫 번째는 의미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땡기는 대로 막 해석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는. 두 번째는 왜 안 돼요? 의미 덩어리까지 만들고 뭘 하는 것 같지만 단어를 안 찾는 거지. 이 두 가지 이상은 없습니다. 의미 덩어리를 만들 줄 알고 단어만 찾아 넣으면 독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도 할 수 있어요. 의미 덩어리 나누고 단어 뜻만 알려주면 초등학생도 해요. 초등학생도. 문제는 의미 덩어리를 나눌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사전에서 단어를 안 찾는 게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자, 이제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의미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어디쯤에 의미를 나누면 좋을까요? 안성찬 학생. 응? 어디? 요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의미를 나누면 좋을까? 뭐? 아, 알고 있는데 말하기는 좀 고민스러워. 뭐야? 준혁아 어디서 나누면 좋겠어요? 어디? 못 들었어. 성찬이가 하는 말을. 어디에로 했어 넌? 어디 앞에? 월 앞에? 월이라 그래서 아까. 최소연 양은 컴마까지. 그 다음 교빈이. 응? 디깅 뒤에. 다음에 효근이. 유진이는 어디 나눴어요? 도윤아. 도, 못 들어. 안 들려. 크게 네가 말해봐. 모른다 그랬어? 도윤이는. 수진이는. 자, 좋아요. 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나누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보세요. 비동사 더하기 동사 ing. 이거 많이 배우는 거잖아. 진행형. 진행형이라서 주어를 싹둑 잘라버리면 접속사가 앞에 있다고. 접속사가 앞에 있어서 주어 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갈 거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지. 여기까지는. 갈 거면 여기까지는 가야지. 근데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장이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야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은 사실 그냥 쭉 가도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독해를 지금 한번 교재에 써봐라 이렇게 시킬 건데, 대부분 첫 번째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세요.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기가 쪽팔리죠. 그렇죠? 그래서 비니스라는 뜻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죠. 이 비니스는 언더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커머크로스가 있죠. 커머크로스는 컴의 뜻과
어크로스의 뜻을 알 거예요. 그거 합쳐서 해석하면 안 되죠. come across는 run into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겠지. 야, 이 새끼야, run into도 모르는데 뭔 개소리야. 한번 해석해봐. 너희들의 추론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해석 쓰세요. 내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쓰는 김에 요 밑에 있는 것과 마지막 문장까지 다 해석을 써보세요. 저 K워크로스 모르면 아예 쓰지 말고 빨리 다른 거 하세요. 얘 진짜 그런 생각했는데. 끝까지가 어디로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건 아닌데. 자, 교빈아, dig가 뭔 뜻이야? 파다. 그 다음 수진아, 아니 수진이란다. 소연아, sink가 뭔 뜻이야? 아이고, 됐죠?
봅시다. 다들 잘했어요. 자, 일꾼들이 지하철 터널을 파고 있었을 때 도시 아래에 라고 쓴 학생들이 많아요. 말은 틀린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도시 아래에서 라고 쓰거나 도시 아래에 있는 터널을 이 돼야 돼서 도시 아래에서 아니면 도시 아래에 있는 이렇게 해야 국어상 한국어상 말이 맞는 겁니다. 그냥 아래라고 쓰면 한국어로 맞지 않아요. 한국어에서. 자, come across, run into는요. 우연히 마주치다야. 그들은 타이거와 우연히 마주쳤다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들이 타이거를 발견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추론이란 그겁니다. 요 위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뉴욕 거리 아래에서 발견된 게 타이거였고 그걸 발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잖아 지금. 도시 아래에서 터널을 파고 있었을 때 위에 나왔잖아. 도시 아래에 때 타이거니까 터널을 파고 있었을 때 타이거를 뭐 했겠어? 발견했겠지. 아주 추론을 잘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커머크로스의 뜻을 모른다 쳤을 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럼 그들이 타이거를 가지고 뭐 했겠어 얘들아. 터널 파다가 발견한 거잖아. 발견한 거.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죠. 비록 원래 커머크로스 뜻은 다르지만 아주 적절한 추론이죠. 자연적으로 논리가 이어지잖아. 자연적으로 논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전체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스스로 뜻을 유추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너무 쉽죠. 이건 뭐 나누고 다시 갈 것도 없지. 그것은 1614년에 가라앉았고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헌드레즈잖아. 수백 년 동안이죠. 수백 년 동안. 헌드레즈니까 수백 년 동안. 내가 오늘부터 90분 수업한다고 얘기했나요? 왜 눈이 동그래져?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 오늘부터 한다고 그랬나? 다음부터 한다고 그랬나?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 수진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형찬이도 모르겠지? 준혁이도 모르고. 준혁이 알잖아. 90분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너희들 표정이 왜 똥빛으로 변하지? 안 돼? 여기까지? 한 시간을 너무 좀 아쉽지 않니? 안 아쉬워? 난 늘 아쉬운데 한 시간 가까이 너무 좀 뭘 하다가 많은 듯한 느낌? 그치 교빈아? 아니야? 충분해? 이상한 놈들 있어. 다음 시간부터는 90분은 너무 길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의견을 들을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몇 분 정도 더 연장하면 좋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60분 수업하잖아? 70분 수업은 70분, 80분, 90분 세 가지. 자, 손을 번쩍 드세요. 90분 수업. 안 속는데? 얼른 들 줄 알았더니. 70분 수업. 80분 수업. 그러면 다음부터는 80분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